올해 하반기도 지방 중소도시들, 특히 입주 물량이 많은 중소도시들 같은 경우는 상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입주 물량이 거의 마무리되는 지방 중소도시들 같은 경우는 일부 반등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올 초에 서울 및 경기도 핵심 지역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도대체 지방은 언제 살아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손품왕으로 최근 주간 시계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보면 도봉구나 노원구처럼 색깔이 파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울산 동구나 전라도 광양,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기항이 많이 파란색이죠. 자, 이 상황에서 주간 상승률이 제일 큰 곳이 경기도 과천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강동구와 송파구, 마포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와 대전 유성구가 최근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중구가 전세는 하락하고 있지만 매매가는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대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데이터상으로는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부산 해운대구는 하락폭은 작지만 그래도 데이터상으로는 하락 추세입니다. 어쨌든 이 데이터는 평균치이다 보니까 최근 개별 아파트 상승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강동구와 송파구가 주간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대표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는 잠실 엘스가 유명한 단지죠. 예전 최고가 같은 경우는 26억이었지만 올 초에 19억대까지 하락을 했고요. 최근 다시 23억 정도로 3, 4억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보시면 34평 분양가가 13억 5천이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보시면 18억 5천 정도까지도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단순 가격만 봤을 때는 5억 정도가 상승을 한 거죠. 압구정 현대를 보겠습니다. 36평이지만 예전에 31억이었던 가격이 올 3월달 37억으로 최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6억 정도가 오른 가격이죠. 이렇게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이 최소 2억에서 5, 6억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서울 핵심지 중심으로 가까운 곳 위주부터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방광역시 대장 아파트 및 신축 분양권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대구, 부산, 대전, 광주 같은 광역시는 데이터상으로는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실제 많이 하락했던 대장 아파트나 신축 분양권 위주로 올해 상반기 때 거래가 많이 되면서 가격은 일부 반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데이터는 하락으로 계속 나오고 있느냐? 신축이나 대장 일부 몇 개 단지만 상승을 한 거지 절대 다수인 구축 아파트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을 계산해 보면 당연히 하락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실거래가를 한번 보시면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물량이 많아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대구 수성구 33평 대장 아파트는 버머 힐스테이트인데요. 올 초에 11억대였던 게 최근에 13억, 14억까지 거래가 되면서 2, 3억 정도 가격이 올랐죠. 수성구 구축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산 범물동 아파트 최근 가격 추이를 살펴보시면 아무거나 찍어볼게요. 범물 창신 태성 한라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래도 많지 않았고 상승도 되지 않았죠. 전용 84 32평 가격이 아직 2억대 중반입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운대 자 2차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8억대 중반까지 하락했던 게 올해 6월달 11억대 중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3억 정도 올랐죠. 역시 해운대 구축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좌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산역 근처 벽산 1차 32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 자체가 별로 없죠. 예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를 살펴보시면 도시별로 상승, 하락 패턴 자체가 달랐습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에 따라서 물량이 많은 도시는 가격이 하락을 하고요. 물량이 없는 도시는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아서 많이 하락했던 지역에 물량이 거의 끝날 시점에 저렴하게 들어갔다가 가격이 상승하면 그 물건을 팔고 다시 많이 하락한 다른 도시의 핵심지 아파트를 사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별로 상승, 하락의 흐름이 달랐다 보니까 특정 도시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도시가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투자가 가능했는데 문재인 정부 말기 2020년도, 21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이 동시에 다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의 거의 모든 도시가 동시에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올 초 특례 보금자리론이 들어오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하락을 했던 대장 신축 아파트 거래가 많이 되었고요. 그게 특정 도시 위주로 많이 산 게 아니고 전국의 지방 광역시들 및 서울 경기도 중 많이 하락했던 특히 좋은 단지들 위주로 매수 거래가 많았습니다. 지금 입주 물량이 아주 많은
많은 대구광역시나 인천광역시도 예전에는 물량이 많으면 절대 오르면 안 되는 흐름이었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물량이 많더라도 대장아파트, 신축아파트 위주로 최근에 거래가 좀 되었죠. 그러면 다주택자분들은 최근에 거래를 좀 했을까를 봤을 때는 취득세 중과 때문에 매수 자체를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다주택자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물건은 어떤 거냐면 당장 등기를 치지 않아도 되는, 특히 입주가 2, 3년 정도 남은 분양권 위주로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정도에 전국에 분양을 했던 단지들 보면 미분양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미분양을 빨리 털어내기 위해서 할인 분양을 한다던가 일부 페이백을 해줬던 단지나 아니면 계약금 10%가 아닌 계약금 5%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분양권 단지들이 다주택자가 특히 많이 거래를 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신축, 분양권 위주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정부에서도 신축이나 분양권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어차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 보니까 일반적인 갭 투자 같은 경우는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요. 취득세를 당장 12%를 내야 됩니다. 물론 제 주변에도 12%를 내고 몇 개를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한두 개 정도는 살 수 있겠지만 예전처럼 5채, 10채 이상을 12%까지 내가면서 사실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분양권으로 많이 몰려간 게 사실이고요. 최근에 일부 취득세 1.1%가 가능한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 물건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은 들리고 있는데 실제 그게 사실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결국은 분양권 아니면 공시가격 1억 이하밖에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도 핵심 지역 및 지방, 광역시, 대장이나 신축, 분양권 위주로는 최근에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일부 올랐으면 지방 중소도시는 언제부터 가격이 오를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특히 많이 궁금한 지역들이 충남에서는 천안, 아산, 충청북도에서는 청주, 전라북도는 전주, 군산, 익산, 전라남도는 여순강, 목포 정도가 궁금할 거고요. 영남 같은 경우는 김해, 양산, 진주, 거제 정도,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이나 구미 정도, 강원도는 원주, 춘천, 강릉, 속초 정도가 제일 관심이 많을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다주택자는 지금 지방 중소도시를 살 필요도 없고 살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어차피 1.1% 취득세를 낼 수 있는 명의가 있다면 당연히 서울, 경기도 핵심 지역으로 들어가겠지만 자금력이 많지 않다고 하면 광역시 중에 그나마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신축이나 대장아파트 위주로 살려고 할 거고요. 이 상황에서 지방 중소도시에 소중한 명의를 쓰실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방 중소도시들이 상승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서울, 경기도 및 광역시가 아주 많이 오르는 시점, 취득세 중과가 풀리는 시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방 도시들 입주 물량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물량이 좀 많은 도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도시들은 입주가 다 마무리되는 시점 같은 경우는 일부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금력이 많지 않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없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도시들, 투자금이 거의 별로 없는 도시들 위주로 공략을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올해 하반기 때 취득세 중과가 풀어진다라고 하면 물량이 많지 않은 중소도시들 위주로 투자자가 일부 들어갈 것 같고요. 취득세 중과가 확실하게 풀려서 1.1%까지 완화를 해준다고 하면 아마 다주택자들의 융단 폭격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 지금처럼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이 반등을 해버린 상태에서 민주당이 과연 취득세 중과 완화를 통과를 시켜줄 것인가는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현실적인 대안은 내년 4월달 치러질 총선 이후에 취득세 중과가 풀릴지 말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하반기도 지방 중소도시들을, 특히 입주 물량이 많은 중소도시들 같은 경우는 상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입주 물량이 거의 마무리되는 지방 중소도시들 같은 경우는 일부 반등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량이 적은 도시가 어디인지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